수년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적 지식을 사연과 함께 각색하여 흥미롭게 전달하는 심신건강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일 목욕을 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 매일 목욕하면 일찍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 종종 유튜브나 기사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홍성태 현역 의사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서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건강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건강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매일 목욕을 하지 않으면 피부와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여러 질병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목욕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년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목욕을 통해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강화되며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단순히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도 매일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피부 상태와 면역력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 더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목욕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목욕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그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법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법을 공개하기에 앞서 목욕을 통해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사연을 들어보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목욕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68세 도시계획 전문가였던 김정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정희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며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아왔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목욕은 거의 매일 하기는커녕 간단히 샤워로 대체하며 시간을 절약하는 편이었죠. 사실 저는 자주 감기에 걸리는 편이었고 잦은 잔병으로 고생해서 늘 몸이 무겁고 피곤했어요. 도시 계획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았고 자주 감기나 작은 병 치레로 고생하는 제 몸 상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저에게 매일 목욕을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처음엔 매일 목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희야, 나도 예전에 너처럼 샤워로 대충 끝내고 살았는데 매일 목욕을 하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어. 내가 꼭 해봐야 할 방법이 있어. 친구의 말에 따라 하루하루 매일 목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몸도 여전히 피곤하고 피부도 여전히 건조하고 면역력도 나아진 느낌은 없었죠. 그래서 한 번은 친구에게 왜 내가 해도 변화가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희야, 내가 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법이야. 내가 제대로 된 목욕법을 알려줄게. 친구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한의사인 김경수 한의사의 목욕법을 추천했어요. 김경수 한의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3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고 다양한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을 제시한 전문가입니다. 친구는 김경수 한의사의 방법을 듣고 그 내용을 제게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알려준 방법을 철저히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곤함이 많이 덜해지고 무엇보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자주 겪던 작은 잔병들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제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한 이 방법이 바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어떠신가요? 사연자 김정희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목욕을 매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의 목욕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목욕법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그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욕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매일 작은 실천들에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목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목욕을 그냥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도 내가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 매일 목욕을 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목욕과 샤워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세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욕법을 알기 전에 목욕법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목욕을 할 때 이 점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먼저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가 정말 중요해요. 적당한 온도의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 체온이 약간 상승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이로 인해 대사 과정이 원활해지고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죠. 게다가 적당한 온도에서 샤워하는 것만으로 면역 체계도 강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체온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샤워를 할 때 적당한 온도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당한 온도의 샤워는 몸의 불편함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피부 건강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일 목욕을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가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할 때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줘요. 이렇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도 목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도 빼놓을 수 없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스트레스가 확실히 해소됩니다. 그래서 매일 목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목욕과 샤워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피부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까지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목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방법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이젠 그 정확한 목욕법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몸 상태에 맞는 목욕 습관 만들기. 먼저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 후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목욕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몸에 긴장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며 피로가 풀려요. 이때 물 온도는 약 37도에서 39도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나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필요한 날에는 체온을 천천히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따뜻한 물로 천천히 목욕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몸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극심할 때는 짧게 목욕을 끝내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체력이 소모될 수 있으니 10분 내외로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목욕 전 준비 스트레칭과 용품 선택. 목욕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몸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 어깨, 허리, 팔꿈치 등을 간단하게 풀어주면 목욕할 때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이 스트레칭은 간단한 동작으로 3분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몸이 편안하게 풀리면 더 효과적인 목욕을 할 수 있어요.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세정제도 피부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부드러운 세정제를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세정제를 선택하면 피부가 더 촉촉해집니다. 이런 세정제는 대부분 부드럽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에 있는 기름과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인공향이 들어간 제품을 피하고 자연 성분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런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물 온도와 시간 관리. 목욕할 때 물 온도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37도에서 39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피부와 근육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는 온도예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절해 주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특별한 경우 목욕법. 운동 후에는 목욕이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뭉쳐 있거나 피로할 때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뜨겁지 않게 37도 정도로 맞추고 짧은 시간 동안 목욕을 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아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편안한 음악이나 향초를 켜놓고 목욕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욕이 주는 심리적 안정.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마음의 힐링을 경험하게 되죠. 물에 담그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함께 편안해지는데 이런 효과는 스트레스를 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목욕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노후 건강을 위한 샤워 후 추가 관리 비법과 추가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샤워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피부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층이 손상되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운데 뜨거운 물로 자주 샤워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좋습니다. 이 온도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샤워 전에 손목에 물을 묻혀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은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온도를 체크하기에 적절합니다.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로가 심할 때는 미지근한 온도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38도 정도가 적당한데 이렇게 하면 피부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이 이완되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40도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해야 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약 38도가 가장 적절하며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샤워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일정한 수분을 필요로 하지만 물에 오래 노출되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일시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샤워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가 좋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인 날에는 너무 길게 샤워하기보다는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마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몸이 차가운 날에는 조금 더 길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샤워하는 것이 좋지만 40분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샤워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샤워 후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보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샤워 후 보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보습제는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강한 비누나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일반적인 비누나 세정력이 강한 바디 클렌저는 피부의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분들은 보습 성분이 포함된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샤워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하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씻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니 사소해 보이지만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후 건강을 위한 샤워 후 추가 관리법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마사지하듯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과 관절 관리입니다. 샤워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노화로 인한 근육 경직이나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입니다. 샤워 후 급격한 온도 차이가 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 후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돗물인데요. 수돗물에는 염소나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소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피부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로 샤워할 때 피부에 자극을 줄이려면 필요하다면 샤워 필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필터는 수돗물 속에 유해 성분을 걸러주어 피부에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목욕법과 습관들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사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건강한 샤워 습관을 가지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샤워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 우리의 피부와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습관이죠. 올바른 샤워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샤워 습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한 샤워 습관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